집중 분석, 실적 시즌 뭘 담을까? 과연 뭘 담을 만한 시장이 이어질까? 여기에 대한 해답부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해보고요. 한번 정답을 찾아보죠. 하나대투증권 양경식 이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월 지금 두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코스피 지수는 힘이 없습니다. 거래 대금도 없고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자 하나하나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2분기 시작인 4월, 벌써부터 1분기 실적에 대한 이해가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워낙 또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었고 수급적인 부분이 꼬여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이번에 좀 해소가 될까? 이 부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그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 겁니까? 일단 1분기 수익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MSCI 월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주가가 1분기 때 한 5.98%, 6% 올랐는데 45개 증시 중에서 32개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벤치마크를 밑돈 거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크를 웃돈 기업이 1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13개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영국과 같은 선진국 중심의 성장이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으로 선진국만이 올랐거나 아니면 신흥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일단 지역별로 국가별로 편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1분기 증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게 미국과 영국과 일본 순입니다. 이게 한 63%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증시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 개 국가의 증시의 수익률을 빼고 나서 1분기 때의 글로벌 세계 주가를 저희가 환산을 해보면 거의 보합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0% 조금 웃도는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평균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평균 정도였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기대감을 이렇게 포기하시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군요. 자꾸만 우리가 지금 디커플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했던 선진국들에 비해서 유난히 좀 부진했다. 어쩌면 그 선진국들이 상당히 너무 잘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선진국들 중에 탑에 꼽혀있던 일본과 미국만 보자면 이네들 증시가 그냥 잘 간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돈을 계속 풀었고 일본도 엔저 정책이니 뭐니 펼치면서 역시나 돈이 풀렸고요. 결국 양적 완화 정책이 시장이 통했다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4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신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무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돈이 풀릴 가능성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4월 이후 우리 시장도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됩니까? 예, 저희는 충분하게 그런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세계 증시를 이끌었던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나라 모두가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Q3에 아류작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계속해서 지금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엔화를 약세로 끌고 가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모멘텀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정부가 뒤늦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뒤늦게 출범한 신정부가 이제 드디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미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의 추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 추경하고 GDP 성장 기여도 코스피 수익률의 그래프가 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추경이 굉장히 강했던 적이 98년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그다음에 2009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현실화가 됐을 때였고요. 지금 현재가 세 번째인데 지금 현재 여기 10조 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니멈 10조 원이고요. 지금 최대 20조 원 정도까지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면에서 보면 2009년 이래로 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GDP 규모로 거의 한 3% 넘는 금액 정도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추경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을 때의 주가는 어땠냐 보면 그 해 주가지수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가지수에 굉장히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이후에 주가 상승률 중에 가장 최저가 29.2%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만큼만 올라줘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지루한 행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과연 주가에 반영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또 조금 우리가 기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어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오늘 건설업종도 그렇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유로존 문제, 키프로스니 이제는 이탈리아니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고 일본도 엔저 정책 계속 또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우리의 부양 정책이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오히려 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정부가 정부 정책을 발표를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아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동의가 되겠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주식시장에 의미 있는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유로존 재정 위기는 계속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변수에서 상수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어느 정도 해결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구제 금융안이 통과가 되고 자본 통제안이 수립되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업에 대한 그 재개가 됐지만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키프로스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게 이제 이탈리아 정부 구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재선거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내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렇게 추가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이탈리아 정부 구성의 실패 역시 시장 내에서 그렇게 큰 파괴력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 강도는 과거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저 정책이나 추가 양적 완화나 일본 쪽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현재 4일날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시장에서 무제한 자산 매입 조치가 조기 시행되거나 아니면 자산 매입의 구성을 변화를 주면서 엔화 약세가 다시 가속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엔화의 급격한 약세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첫 번째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외환시장 내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엔화하고 달러화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유로화 정도가 약세가 실질적으로는 엔화 약세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유로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현재 강세로 돌아서면서 엔 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강세로 돌아섰던 것이 대표적인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본의 일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엔저의 급격한 약세를 다시 재부상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에도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또 삼성전자 실적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될 전략 포인트와 또 어떤 업종들 담아야 될지 종목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보기엔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저희는 2분기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반기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동안 소외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저희는 IT하고 자동차가 1분기 때 기업 실적의 상향 조정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과 건설도 2분기 이후의 시장을 바라보면 신정부의 정책
부양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 은행, 건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한번 자세하게 진단해 보고요. 필요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경식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